이번 세션에서는 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그 CPU의 작업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 여러 프로세서가 CPU를 공유할 때 효율적으로 CPU를 자원을 배분하려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주로 처리 시간, 우선순위, 대기 시간을 고려해요. 그래서 B3전형에는 FCFS, CJF 우선순위 있고 3전형에는 라운드 로빈, SRF 다단계 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비선점용 스케줄링이 뭐냐? 한 번에 CPU를 할당받은 프로세서가 자발적으로 종료하거나 이출력 요청 등 이유로 CPU를 반할 때까지 다른 프로세서가 CPU를 차지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현재 실행 중인 그 프로세서가 CPU 사용을 스스로 끝나기 전까지 다른 프로세서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게 특징이 있어요. 비선전형 특징으로는 문맥 전환 최소화가 있는데요. 이게 그 실행적인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단하지 않아가지고 문맥 전환이 그 적게 발생해요. 그래서 문맥 어, 전환에 그 CPU 자원을 사용하고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근데 이에 대한 단점이 있는 게 실행 시간에 가진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다른 프로세스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FCFS라고 처음 나가는 건데, 마치 그 선착순 방식이죠. 그, 피포 방식을 써가지고, 처음 들어갔던 게, 그, 처음으로 나가는 방식.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동작 방식으로 보면은, 준비 큐, 실행 순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프로세스는 도착한 순서대로 준비 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도착한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돼요. 그래서 CPU를 할당받은 후,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해요. 첫 번째 프로세스가 끝나면 그 두 번째 프로세스가 똑같이 준비 큐였던 거 실행 순서로 온 다음에 뭐 계속 순환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작동 예시를 보면은 만일 P1이 도착 시간 0, 실행 시간 5, 2는 2, 도착 시간 2, 실행 시간 2, P3는 도착 시간 9, 실행 시간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P1이 처음에 도착했는데 이 실행 뭐 CPU를 할당받을 때까지 5초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P2는 2초에 도착했는데 P1이 이미 온 상태라 기다려요. 그다- 그다음에 P3도 P2가 실행될 때까지 P3도 똑같이 P2가 아니지 뭐래. P2가 실행되는 동안 P3도 똑같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CFS의 주요 특징으로 보면 비선정형 간단한 구현 공평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비선정형 보면은 프로세스가 한 번 CPU를 할당받으면은 작업 마칠 때까지 CPU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 다른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오면은 이렇게 P2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에 먼저 선착순으로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거니까 공평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으로 보면은 구현이 쉽고 공정성 보장되고 처리 오버헤드가 적어요. 그래서 처음 나간 사람이 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구현이 매우 간단하고 그리고 공정성.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CPU가 할당받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선전형 스케줄과 달리 문맥 전환이 거의 발생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적어요. 이거에 대한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은 콤보의 에펙트라고 무리 효과가 있는데,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가 먼저 도착하면 그 뒤에 발생하는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들이 그 긴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를 컨보이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스템 효율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평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비선점형 특성의 한계 때문에 중요한 프로세스가 긴급하게 도착해도 이게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작업을 처리할 때는 FGFS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SJF를 보면은 각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짧은 작업부터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주 목표는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해요. 이에 대한 주요 개념을 보면 실행 시간, 대기 시간, 평균 대기 시간을 보는데 일단은 CPU에서 실행되는데 필요한 데는 시간이죠. 필요한 시간이죠. 실행 시간은. 그래서 SJF는 실행 시간 기준으로 가장 짧은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요. 그다음에 대기 시간을 보면은 뭐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요. SJF는 실행 시간이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요. 이거 대한 평균 대기 시간인데요. 모든 프로세스의 대기의 평균을 말하고, 그 다음에 SJF는 주대 장점이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로써 그 SJF는 한 번 CPU를 할당받는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CPU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요. 즉, 그 CPU가 할당된 프로세스는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에 끼어들지 않고 끝날 때까지 실행돼요. 그 동작 원리를 보면은 CPU 요청하면은 대기 중에 모든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프로세스가 할당을 하고, 그 할당된 프로세스는 완료될 때까지 실행을 해요. 나머지는 대기 상태로 남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각각 실행 속도가 이렇게 다른데, 처음에 온 사람은 뭐 실행 속도와 상관없이 먼저 CPU 할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히스토리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이 가장 짧으니까 와가지고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점으로 보면은 단순성하고 문맥 전환 비용 감소이 있죠. 한 번 할당된 프로세스가 끊을 때까지 실행돼가지고 얘도 구현이 쉽고 그 다음에 할당이 자주 바뀌지 않아가지고 문맥 전환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오버헤드가 적어요. 단점으로 보면은 긴 작업이 이렇게 보시면은 실행 속도가 늦은 얘가 먼저 발생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대기하고, 그리고 긴 작업이 계속 도착하면은 처리할 때까지 그 짧은 작업들이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이요. 그, 각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CPU를 먼저 할당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스케줄링을 보면은 현재 CPU가 사용 중인 프로세서가 완료될 때까지 CPU를 사용하고, 그리고 새로 도착한 프로세서의 우선순위가 높아도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CPU가 비어있을 때도 대기 중의 프로세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서가 CPU를 할당받아요.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냐? 내부에서 따지면은 그 시간 제한하고 뭐 프로세스 메모리 요구 상황, 그 다음에 평균 입출력 버스트하고 평균 CPU 버스트의 비율이요. 그리고 외부 순위에서 보면은 작업의 중요성, 컴퓨터 사용에 할당된 자금의 양, 해당 작업에 후원하는 부서 등 이렇게 수동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 선택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림으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컴퓨터에서 이거의 요구사항대로 따로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뭐 만일 두 개 이상의 작업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FCFS 기준으로 실행이 돼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중요한 작업 우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작업을 먼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작업 우선 처리가 있어요. 단점으로 보면은 기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들의 CPU가 오랫동안 할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할당의 복잡성. 이게 프로세스마다 적절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이게 뭐 저희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 몇 개 없으면 상관없는데 프로세스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몇백 개, 몇천 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한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것 때문에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시스템 선행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용을 보면 실시간 시스템, 이거를 중요한 걸 우선적으로 처리할 때 이런 스케줄링이 필요하고, 긴급한 작업이 많은 환경, 그럼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이 빨리 처리되는 게 적합해요. 그 다음에 선점형 스케줄링입니다. 이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스나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를 CPU에 할당하는 스케줄링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미 CPU를 할당받은 프로세스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더 중요한 작업이 있으면 CPU 제어권을 빼앗겨야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비선전형 스케줄링과 같이 프로세스가 CPU에 득점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에 선점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이고 실시간적인 자원 배분에 유리해요. 일단은 뭐 선점형 스케줄링 동작 방식을 보면 뭐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하고 CPU 할당을 비교해요. 그다음에 현재 프로세스의 중단 가능성을 보면 어, 새로운 프로세스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거나 더 중요한 프로세스일 경우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에 CPU를 할당해요. 그리고 중단된 프로세스의 재개. 중단된 프로세스는 나중에 다시 재개되어 작업을 마쳐요. 이 과정에서 문맥 전환이 발생이 돼요. 이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 다 밑에 소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빙 스케줄링이요. 각 프로세스에 고정된 시간 동안 CPU를 할당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프로세스에 CPU를 할당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공평하게 CPU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도 많이 사용하고 이 방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FC, FS 스케줄링 공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CPU를 독점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일단 동작 방식을 보면 프로세스 대결에 처음에는 프로세스 대결에서 그 모든 프로세스는 큐에 저장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CPU를 할당받아요. 그리고 타임 퀸텀이라고 일정 시간 동안만 CPU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초과를 보시면은 뭐 타임 퀀텀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중단되고 큐의 마지막으로 다시 이동하고 또 대기를 해요. 그다음에 다시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또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고 순차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게 또 무슨 소리라면 뭐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 기준을 보면 타임 쿼터는 내 4초 미리 퍼 세크만 실행을 되는데 얘는 근데 5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1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 와요. 앞으로 오면은 지금 남은 1이 있으니까 얘는 기준이 4니까 실행이 완료되고 또 완료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뭐 얘는 공평성을 유지해요. 정확히 일정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점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타임 퀀텀 있고 이게 짧으면은 응답 시간이 짧아지고 근데 이게 단점으로 오버헤드가 발생된다는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길어지면은 문맥 전환이 줄어들겠지만 응답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특정 프로세스가 CPU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적절한 타임 커팅이 설정한 이유는 뭐 시스템 속내하고 이 응답 속도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또 선정형 스케줄링 일종이기 때문에 좀 타임 커팅이 지나면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CPU 분배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평등한 자원의 분배, 타임 퀀텀이 이게 정해지니까 평등한 자원 분배, 같은 시간만큼 CPU를 할당받고 그리고 동시 실행되는 환경에서 공평성을 또 보장해요. 문맥 전환을 보면은 타임 퀀텀이 끝나면 CPU를 제어권을 다른 프로세서로 넘기 때문에 문맥 전환이 발생되고 이게 대한 또 시간의 소요가 되면서 이게 자주 문맥 전환을 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돼요. 이거에 대한 장점을 보면은 응답 시간이 보장하고 공평성이 발생하고 기회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 시간을 보장을 보면은 일정 시간 내에 CPU를 할당받아 실행되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예측이 가능하고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평성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평성이 있어가지고 뭐, 공, 자원의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고요. 기회 현상이 없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기반의 스케줄링 발생할 수 있는 기회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모든 프로세스가 차례로 CPU를 할당받기 때문이죠. 단점으로 보면은 오버헤드 증가, CPU 버스트의 짧은 프로세스 분리,
그 적절한 타임에 퀀텀 설정이 어려워. 이것도 짧은 타임의 퀀텀일수록 문맥 전환이 발생하고, 그리고 시스템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 있어가지고 성능 저하의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로세스가 동일한 타임 퀀텀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게 짧으면은 덕인 프로세스가 같은 대기 시간을 가져가지고 비효율적이요. 만일 앞에서 보시면은 이 버스트 타임이 버스트 타임이 뭐 T3 같은 경우는 3인데 밑에서 이렇게 길어버리면 자기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앞에 사람 때문에 또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적절한 타임, 퀀텀 설정이 어려움 보면 그 오버헤드가 높아지거나 그 응답 속도가 또 이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버헤드가 높아지고 응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한 활용은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운영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타임 쉐어링, 뭐 공평하게 CPU 자원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에 자주 사용하고 인터랙트 시스템에서는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되는 환경이 적합을 해요. 그다음에 SRF입니다. 남은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SRTF는 비선정형 SJF 알고리즘의 선정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더라도 남은 실행 시간이 더 짧은 프로세스보다 도착하면은 CPU를 즉시 해당 프로세스에게 넘겨요. 이렇게 동작 방식을 보면 프로세스가 먼저 동작하게 되면 CPU는 스케줄러 대기 중인 모든 프로세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실행 시간을 비교해요. 그 다음에 선점에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했을 때 그 프로세스의 남은 실행 시간이 더 짧으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해요. 그리고 프로세스 완료, CPU를 해당 프로세스에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실행하며 완료 후 다시 대기 큐에서 가장 남은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를 선택하여 실행을 이해해요. 이거에 대해 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선착순으로 딱 와요. 뭐 이렇게 오는데 이제 앞에 이게 빠른 시간이 더 있어요. 실행 시간이 더 빠른 시간에 오면은 먼저 앞에 세워가지고 CPU를 할당을 시켜요. 그리고 P2가 완료되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빠른 시간이 또 있어요. 여기 이게 5타인데 이건 3이에요. 실행 시간이 3인데 아, 여기 잘못 적었구나. 이거는 수정을 해놓을게요. 실행 시간이 P4가 더 빨라요. 그런데 P3는 느리니까 또 뒤에 밀려나죠. 이러면서 또 앞에 와가지고 CPU를 프로세스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으로 보면은 대기 시간의 최소화, 그다음에 공정성. 음,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빠른 사람이 먼저 해야지 프로세스가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뭐 공정성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뭐 일단 처음에 대기 시간 최소화를 보면 그 남은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를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의 응답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작업이 짧은 프로세스는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는 뒤로 밀릴 수 있긴 하겠지만 선전형 방식 때문에 공정하게 CPU를 분배받아요. 그리고 SRF 단점으로 보면은 그 기아 현상인데 많은 실행 시간을 가진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더 짧은 프로세스에게 그 CPU를 빼앗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아 현상을 발생하게 돼요. 문맥 전환, 그 오버헤드를 보면 선전형 방식이기 때문에 자주 문맥 전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시스템 자원의 낭비와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SRF하고 SJF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 SJF는 비서형 방식이어가지고 한 번 CPU를 할당받은 거는 해당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찾지 못하지만 SRF는 선저형 방식이라 더 짧은 남은 시간들이 가진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언제든 CPU를 선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단계 큐를 보면은 시스템 프로세스 여러 개의 큐를 나누어 차리는 방식이에요. 그 각 큐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각 큐에 실행되는 프로세스 서로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큐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 그리고 다른 큐는 우선순위 기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큐마다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면은 큐의 분류를 따라가지고 이게 다른 큐 중마다 서로 다른 큐가 분류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시스템 프로세스에는 높은 우선순위를 큐에 배치되고 사용자 프로세스에는 낮은 우선순위에 큐에 배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휴가, 휴가 스케줄링을 보면은 각 큐는 독립적으로 스케줄링이 되면서 높은 우선순위의 큐에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고 그 큐가 비했을 때는 낮은 우선순위의 큐가 실행돼요. 이거 내부 스케줄링을 보면은 별도의 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사용 가능한데 뭐 높은 우선순위의 큐에서는 짧은 응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운드 로빈 같은 선정형 스케줄링이 사용될 수 있고 뭐 낮은 우선순위 큐에서는 CPU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선정형 스케줄링 뭐 FCS, FS 같은 이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효율성, 유연성. 이제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보면 어, 시스템 프로세스하고 사용자 프로세스하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가지고 중요한 프로세스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유연성을 보면은 큐마다 다른 스케줄링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가지고 다양한 작업에 대응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 보면은 이게 비탄력성하고 기회한성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설정된 큐에 포착한 프로세스는 다른 큐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기하 현상에서는 낮은 우선순위 큐에 있는 프로세스는 높은 우선순위 큐가 바꾸면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우선순위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하 현상을 방지하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로써 이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